우리 부산갈매기님, HH님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 진선님, 현명님, 쩐쟁님, 권희님 자주 뵙겠습니다. 덴토피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제는 정말 비가 제법 많이 왔는데 오늘은 하늘에 구름은 있지만 기분 좋게 개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덥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여름은 여름인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순자님 상쾌한 아침입니다. 그죠? 오늘은 상쾌한 비가 어제는 또 한랭전선이 와가지고 제법 좀 날씨도 좀 추웠는데요. 더위를 싹 식혀준 것 같습니다. 덴토피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안철님도 어서 오시고요. 꾸시꾸시님 어서 오십시오. 아, 8시 33분에 시작할게요. 네. 네, 우리 안철님, 역시 안철님이 감각이 있으네. 조떼꾸 알리기, 여기 아니고요. 좋아요, 또 그런 거죠. 알림 설정하고, 네,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말도 요즘 잘 지어냅니다. 네, 6월 22일 목요일 아침 한팀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힘이 되드리고자 애쓰는 방송,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운을 드리는 방송, 한팀경제TV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그냥 당연한 숨고르기 타이밍의 숨고르기다. 하지만 또 보면 나스닥이 1.2% 하락했는데요. 좀 1.2% 하락은 조금 아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5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어제 파월 의장이 하원에 출석해서 다우는 덜 빠졌는데 나스닥이 빠졌다. 이것은 또 금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매파적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FOMC 위원들이 2회 정도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시장은 1회 아니니 2회네, 이게 좀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월에 금리를 지금 이번에는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걸 두고 일시 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다. 중단이라 표현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듯한 매파적 발언을 하면 항상 나스닥이 또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테슬라가 많이 빠졌네요. 어제 테슬라가 5.5% 빠졌는데, 테슬라가 그동안 워낙 상승했기 때문에 빠지는 건 좀 당연한데, 다만 요 연봉 크기가 좀 크네요. 그래서 차트 보시는 분 이렇게 말하죠. 큰 양봉 옆에 큰 연봉이 생기면 낀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그동안은 많이 올랐으니까 테슬라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한다면 지금 시점에 이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도 제법 빠졌어요. 어제 인텔도 벼락같이 빠졌네요. 인텔 어제 6% 빠졌고요. 그 다음 엔비디아도 어제 당연히 조정받았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동안 올랐으니까 마이너스 1.7%, 그래도 아래 꼬리가 달면서 아직도 AI 열풍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달 들어 좀 심드렁하죠.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 마이크론 이런데 지금 기류로는요. SK 하이닉스가 HBM3 메모리, AI종 메모리죠. 요걸 치고 나가는 바람에 SK 하이닉스가 좀 부각되고 삼성과 마이크론, 특히 마이크론이 많이 뒤지죠. 요 HBM3. 그러니까 더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그제 미국 증시가 좀 흐름은 오늘 우리 증시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홍콩 증시가 또 홍콩 H지수, 그 다음에 항생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중국이 엊그제 금리를 인하했는데 금리 인하 폭도 좀 실망스럽고 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중화권 정시는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거고요. 위안화도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도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시도 보면요. 그동안에 좀 5월 이후에 쭉 올랐던 데 대한 어떤 피로감은 쌓인 것 같고, 대만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정시도 5월 중순 이후에 상승에 좀 피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이 좀 숨고르기 하면서 땀을 닦을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속에서 자, 제 카페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로 들어왔은 데 대해서 뭐 그들의 생각을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 보통 4월 초부터 유가증권 시장에 순매수를 시작했어요. 특히 5월 중하순에는 굉장히 강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5월에는요, 외국인들이 1년 중에 보면 5월, 6월, 8월이 주식시장이 나빠요. 그래서 8월이 제일 나쁘고 두 번째가 6월, 세 번째가 5월. 통상 이 시기에는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5월에는 네, 역대급으로 유입이 됐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도 팔고 유가증권 시장도 팔고 어제는 또 선물도 한 10,000개 팔았네요. 그래서 갑자기 외국인이 이번 주를 순매도 돌변했는데 특별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 특별히 악재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환율에 볼 수가 있어요. 환율이 갑자기 쭉 빠져버리면요. 이때 경험적으로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나와서 환율도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조정받고 이런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중에도 뭐 환차익을 노린 단타 세력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때 뭐 한 4월 이렇게 삼성전자 많이 샀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샀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좀 차익도 짭짤하게 났는데 환율까지 떨어지니까 이제는 주가 차익이 생겼죠. 그 다음에 밑에는 환차익이 생겼죠. 그러니까 야 손에 쥐자 이런 흐름들이 외국인 단타 세력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정도가 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런데 외국인이 그럼 이번 주 들어 순매매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또 팔지는 않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LG 화학에서 지분 한 1에서 2% 정도 매각하겠다. 이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없다. 그제 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1에서 2% 정도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하는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팔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2차 전지에 대한 매도가 좀 보이네요. 물론 포스코 표체형 같은 거는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좀 매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구주는 보통주는 사고 우선주는 팔고, 이거는 또 무슨 짓입니까? 네. 그래서 보통주 사는 것만큼 우선주를 팔아서 여기서 좀 외국인이 지금 자세가 나오지 않냐. 우왕좌왕, 외국인들도 딱히 지금 어떤 체계적인 매매는 하지 않는다. 어쨌거나 순매수 종목에 볼 때 SK 하이닉스도 잘 안 보이고요. 방산주 조금 보이고, 두산마켓은 이거는 지금 두산 그 에너지죠. 그래서 이건 블록딜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이것보다는 더 컸다. 이것보다 더 많이 팔았는데 어제 두산마켓 블록딜 매수분이 포함되는 바람에 순매도가 적게 들어왔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뭐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다거나 환차익을 노린 단타 세력들이 나갔다. 이렇게 할 만한 증거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이번에는 뭐 굳이 따진다면 좀 2차 전지 셀 메이커 중심으로 좀 이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분 매도에 대한 선제적 매도가 나왔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모습에 보듯이 지금의 외국인의 매도가 세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뭐 기껏해 한 이번 주 정도 뭐 일단락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늘 행운 가득님 말씀처럼 좋아요 잊으신 분은, 잠시 까먹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 찜찜한 거는 외국인이 어제 선물을 만기합 팔아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네, 목요일 금요일 중에 이게 다시 환매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오늘도 만약에 선물 매도가 야무지게 나온다 이러면 또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물 동향은 한번 보시는데, 일단 지금까지 이어갈 때는 외국인의 순매도 돌변이 당황스럽기는 하나 이것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까지는 맞는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어제 하락은 좀 아프네요. 네, 어제 코스피는 어제 21선, 또 우리 차트 보시는 분은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음봉이 생겼습니다. 어제 0.9% 음봉의 크기도 작지 않았는데, 네, 이전에도 21선 하회하면 좀 고생을 좀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고생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입장이고, 코스닥은요, 아직 21선 위에 있기는 한데, 지금 요 위에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왜냐, 에코프로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냈거든요. 네, 에코프로는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이날 최고가를 냈습니다. 물론 지금 한 80만, 79만원, 80만원 정도의 지금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이미 지난 6월 14일에 고션발 가짜뉴스, 그거는 이미 돌파를 했는데,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도 다시 전고점을 6월 14일 날, 이것도 고션발 악재 때 이날 2.8%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는데, 여기서 음봉이 생겨서 어제 1.2% 빠졌죠. 그래, 요게 좀 아프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오늘도 음봉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좀 당부가 무겁겠구나, 이런 심리적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어제 코스닥의 어제 음봉도 좀 아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본다면 지금은 단기 관점에서 좀 핵심주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확신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은 주식을 매도할 타임이 아니다 판단한 종목, 그 종목들 빼고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뭐 개별 재료주는 단타 관점에 들어갔던 종목들은 네, 좀 웬만한 종목 매도해서 현금 비중 늘리고 재정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식은 뭐 언제든지 열리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1년 내내 열리는 게 주식시장이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네, 잘 지키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제가 30여 년을 주식시장을 경험하면서 제일 깨닫는 게 잘 지키는 사람이야. 잘 버는 사람이 아니다. 잘 버는 거는 그 다음에 문제고, 잘 지키는 사람.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다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내려고 주식 투자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키는 게 제일 힘듭니다. 잘 지키다가 제가 늘 꾸준히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는 사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건 안 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자, 이제 어떻게든 안 깨지고 버티고 아니면 깨져도 덜 깨지고 버티다가 네, 공부한 종목이 쫙 한 뻗을 때 여기서 주식 투자의 사업의 승패가 갈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잘 지키려면 어떻게든 안 깨지고 덜 깨져야죠. 그래서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쭉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죠. 젊은 친구들이 경험 부족한 젊은 친구들이 이번에 막 에코 풀고 오르고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젊은 친구들이 좀 뒤에 뒷배도 좀 있어가지고 자금줄도 좀 있어가지고 막 그 CFD 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하고 그런 친구들은 그 신고가 종목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걸 공략했는데 이번에 에코프로 이런 것들 막 올라가면서 수익을 많이 냈답니다. 많이 냈는데 최근에 딱 한 종목에서 그 번 거 싹 다 날렸다 그럽니다. 당연히 뭐 CFD니 뭐 그 외에 좀 스탁론에서 차입을 많이 하면 한 17% 정도 되면 반대매매 담보부족 걸리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는 좋은데 한 방에 그동안에 한 2달 동안 열심히 올해 들어서 열심히 번 거를 한순간에 싹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 그 말은 네,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요 잘 지키는 것. 이거는요 정말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두 번 이상 망해본 사람은 자기는 전문가로 인정한다. 그 망한다는 거는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자살 직전까지 그 정도까지 몰려본 사람을 자기는 전문가로 인정한다. 왜냐? 그걸 해봐야 그때 정말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처절히 깨닫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음 급하신 분 많을 거예요. 이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번에 사실 저도요, 엔비디아의 GPU, 뭐 AI 이런 테마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후공정으로 이렇게 확 몰릴 줄은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야, 이게 이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인가 했는데 이번에 프로텍 같은 종목들 크게 올랐잖아요. 한미 반도체니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편성 못 하신 분은 막 주식들이 올라갔는데 나만 수익 못 냈나? 특히 2차 전지 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주식 시장이요. 올라가는 것마다 다 먹으면 우리가 신이게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 잘 안 깨지고 들게 딱 잘 지키다가 내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한번 쭉 나가는 게 중요하지. 맨날 이런 거 흐름마다 못 먹었으면 방산주 내가 샀어야 되는데 내가 엔터주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구공정주 샀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시세를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너무 그런 부분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맞는 장이 왔을 때 그때 내치지 않고 수익 낸다. 수익 낼 수 있다. 우리 하 대표라는 참모를 내가 두고 있으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주십시오. 자, 네, 다들 어서 오시고요. 맞습니다. 제임스 백님, 기회는 주식시장은 1년 내에 열리고요. 언제든지 온다. 우리가 초조하게 따라가지 만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 종목 잘못 걸리면요. 한 방에 네, 1년 농사 망치거든요. 혜원님,
엔캠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그런 것들은요. 제가 카페 여러분을 위해서 초인적으로 카페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는 제가 다 만듭니다. 어제는 캠트로닉스 올렸고 지금 현대 로템하고 TMC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초인적인 전부 다 제가 만드니까 여러분들의 학식이면 이거 3분만 읽어보시면요. 다 여러분 학식이면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도 여기 리포트도 있고 엔캠은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도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엔캠은 제가 뭐 누차 강조드렸지만 그 초고성장이 확고하다. 그런데 주가 꼴은 왜 이렇습니까? 하면요. 제가 이 펀드 매니저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참 잘 모르더라고요. 전해액에 대해서. 그 이유가요. 그와 비슷합니다. WCP를 보시면요. WCP 분리막에 대해서 WCP에서도 그동안 보면 분리막도 시세가 한 번도 안 났어요. 2차 전지가 그렇게 강해도 지난 2년 동안 2차 전지가 그렇게 강해도 분리막은 한 번도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부각이 되죠. IRA 하면서 세부 지침 나오면 증권사도 이제 분리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니까 분리막이란 게 WCP란 종목이 있어?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요. 이 SK 아이텍 상장하고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정말 이를 부룩부룩하는 투자자들이 많으세요. 다른 2차 전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엔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면 348375 상장하고 한 번도 지금 시세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해액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 받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전액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참 많아요. 우리 애청자님이야 제가 전해액 일렉트로라이트가 어떻고 리튬 솔트가 어떻고 용매 첨가제 뭐 이런 거 쭉 설명드리고 전핵이 우유 같아서 6개월이 유통기한 정도가 되고 갓 나온 게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쭉 드리고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 정도로 아는 펀드 매니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캠은요 아직 잘 몰라. 그렇게 보시면 엔캠은 잘 모르고 이게 IRA의 수혜 세부 지침 수혜를 어떻게 받는지도 잘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WCP가 최근에 이제 드디어 부각되는 걸로 볼 때 그런 점점 전해액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싶은 WCP도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전해액도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조언드리듯이 여러분이 특급 참모해주고 있는 우리 하 대표는 그냥 밤낮없이 단말기 앞에서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이 빠르다 하는 건 빠르다. 그래서 시장의 속도, 시장의 눈높이보다 빠르다. 이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것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주가 빠지는데요. 항상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눈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현명한 이성이 막힌다. 주가가 팡 올라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눈으로 투자하시면 주식 투자는 사업은 망한다. 제가 차트를 가볍게 얘기하지만 차트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뭔가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원리를 찾는다면 그럼 바카라. 강원랜드 가서 바카라 찍는 확률이 더 높죠. 왜냐? 이 모습과 기업 내용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기업 내용이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 IRA 수혜가 예상되는데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기회죠. 그래서 이렇게 저랑 함께 공부해 기업 내용을 아시면 기회가 되는 거고요. 모르시면 주가 빠지면 또 뭔 악재 없냐. 맨날 그런 질문이나 하셔서 스스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우리
정혜원님, 프로님, 지호님은 안 그러시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웬만한 주변주들은 싹 현금화 해가지고 좀 현금 비중을 높여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좋겠다. 제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제가 한 발 물러서서 좀 관찰하고 관망하자 이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더 세게 주변에 단타드 같은 것들은 다 현금화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고, 오늘 어제는요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코스닥 시장에서 쭉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쭉 매도를 해가지고 코스닥도 밀렸는데, 오늘은 코스닥, 오늘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일단 제 판단으로는 뭐 금리 하락, 환율 하락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 경험적으로 보면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외국인이 좀 순매도를 할지, 순매도를 하더라도 어떤 태도로 순매도할지 그런 것도 좀 보시면서, 네, 웬만한 종목들은 좀 현금화하는. 네. 자, 배경주님, 엔캠 리포트 대신 증권 리포트.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시니까 제가 더없이 감사한데요. 자, 그 제가 한번 볼까요? 대신 증권 리포트 나온 것.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엔캠이 348379이네요. 네, 요거군요.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네요.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죠. 공격적인 캐파. 이 캐파 이런 단어 좀 쓰지 맙시다. 뭐 생산 능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어설프게 저는 영어로 쓰는지. 네, 그래서 2020년 전에 캐파 10만 톤, 지금은 이 회사가 한 5만 톤 되죠. 지금 늘렸어요. 2023년 지금 10만 톤으로 해놨군요. 10만 톤 아닌데. 자, 올해 말에 30만 톤, 2024년에 90만 톤, 2025년에 세계 1위가 되겠다 하는 게 회사 측 방침이죠. 네. 네, 세계 1위 목표다. 그 다음에 리튬염, 요거는 중앙 DNM과 한다. 그래서 원래 1분기는 매출액 1,400, 올 2분기도 1분기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매출은 1분기보다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이게 단가요? 섭섭하네요. 장현씨.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내지 맙시다. 어쨌거나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제 카페 들어오면 훨씬 엔캠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제 카페 보시죠. 제 카페 들어오시면요, 이 내용이 훨씬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가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부터 공장이 어디 있는지까지, 생산 능력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 것까지 다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제가 홀랐죠? 네, 그럼 10초 있다가 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